안녕하세요. 오늘 이 에탄올 문제, 바이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연료, 바이오 퓨얼 뭐 이런 건데, 최근에 그 외신들 보면 이 유엔과 미국 사이에 이 바이오 퓨얼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 같은 이 외신들 또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데 보면 이제 최근에 그 유엔에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를, 미국은 지금 그 과거 부시 정부 때 바이오 부시 정부 때 에너지 법안 관련 이제 법을 2007년도인가 개정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바이오 연료를 2007년에 90억 갤런을 생산을 하고 2022년까지, 지금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 앞으로도 10년 후까지 약 470억 갤런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2007년도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90억 갤런어치의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야 됐었는데,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그 당시로 따지면 25년간이죠. 약 470억 갤런으로, 그러니까 연간 생산액을 470억 갤런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470억 갤런의 바이오 퓨얼, 바이오 연료를 만들려면 미국 전체 바이오매스, 미국은 이 바이오매스라는 게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연료인데, 원재료인데, 이 바이오매스는 예를 들어서 뭐 리그노셀룰로즈라고 하는 이 나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셀룰로즈, 대개 이제 전분, 뭐 과당, 이 당분, 전분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제 옥수수, 콩, 또 사탕수수. 미국에서는 바이오퓨얼을 주로 옥수수로 만들고, 브라질에서는 주로 사탕수수로 만든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이오매스 라고 하고, 바이오매스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바이오퓨얼 연료를 만드는데,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데, 미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40%를 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매스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 법을 이제 부시가 2007년도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부시가 당시에 에너지법을 개정하면서 2007년도에 그 규정을 만들 때 민주당 쪽에서 가장 열심히 좋다 하고 합의를 해준 정치인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 왜 유엔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하여금 야 바이오 연료 이제 좀 의무적으로 하는 그 법 좀 없애달라는 것이 미국 요구예요. 근데 왜 없애달라고 하냐? 올 들어서 미국에 가뭄이 닥쳐서, 미국에 이제 옥수수 만드는 벨트가 예를 들어서 텍사스, 아이오와, 위스콘신, 뭐 이런 데라 그래요. 그 뭐 중남부 벨트들인데, 이런 쪽 지역에서 이 옥수수를,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주요 벨트의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데가 그건 뭐 한 72%, 지역으로 따지면. 뭐 괜찮은데 한 24% 이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미국도 가뭄이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 생산량으로 따지면 약 13% 정도 생산량이 급감해서, 그 결과로 올 들어서 옥수수 가격이 약 6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시카고의 곡물시장 가격 기준으로 13%의 생산량 감축으로 60%의 가격 폭등이 일어난 거죠. 탄성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식량이나 이런 건 뭐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공산품처럼 뭐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공급이 느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할 때의 이제 어떤 경제학적 기본적인 논리 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바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40%를
바이오퓨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2022년까지 약 470억 갤런의 바이오퓨얼을 옥수수로부터 만들어라고 하는 부시의 에너지법 개정안을 고쳐라 하고 이제 유엔에 이제 뭐 비상시국이니까 식량이 뭐 60% 가까이나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면 아시아에는 그야말로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재앙이 닥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2억 명 정도가 굶주린다 그러는데요. 이 옥수수야말로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최대의 뭐라 그럴까요? 막 구황 작물이죠. 뭐 우선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식량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부랴부랴 좋다 그러면 그 40% 돼 있는 것을 내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친미국이 뭐냐? 대선 중이잖아요. 참 이 선거가 문제입니다. 이 선거가 참 이 모든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만큼은 원오브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원오브 이해관계자로서 투표를 하게 되면 n분의 1의 등가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표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아이오와, 텍사스, 위스콘신, 미주리 이런 주에서는 옥수수 생산과 옥수수 가격 상승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이제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퓨얼을 만들 때 정부 우리나라 이제 추국 수매하듯이 수매를 해가니까 농민들은 앉아서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되죠. 근데 오바마조차도 아이오와에 지난주에 유세를 갔는데 옥수수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바이오퓨얼의 B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이오퓨얼,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디젤이 있고 바이오 에탄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 에탄올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국경제신문 2월 4일자에 보면 토요일자입니다. 토요일자에 보면 헤드 투 헤드라고 해서 이제 이 권투 주먹을 두 개 그려놓고 논쟁, 주요 이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있는데 그때 2월 4일자에 그 상당히 벌써 몇 달 되었잖아요. 2월 4일자에 이미 올해 이 바이오 에너지 문제 때문에 큰일이 나겠다 하고 이제 소위 바이오 연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두 주요한 농객을 불러다가 지상 논전을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지금 정규제 TV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월 4일 날 이 바이오 연료 하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두 전문가의 논쟁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정규제 TV에서 얼마 전에 소위 석유 고갈론을 비롯한 로마 클럽 보고서 40주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석유 고갈론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석유 고갈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바이오 연료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게 되죠. 야, 석유가 다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냐? 바이오 연료라도 써야 되는 거고 석유 고갈론이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고갈되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묻혀있는 셰일가스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그 오바마의 주장으로도 현재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그 셰일가스가 미국이 200년을 쓸 수 있는 분량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캐나다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그 포트가 40개가 있는데 부두가 그 태평양 쪽에도 있고 대서양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 40개 포트에 있는 석유 수입, 가스 수입 시설을 전부 오히려 수출 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기업들이 그 수출 포트를 만드는 이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같은데도 이제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수주하느라고 바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석유나 가스 수입국이었으니까
전부 이제 포트 항구에 가면 이제 석유 가스 수입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수출 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 시설로 바꾸는 게 뭐 2015년인지 2017년인지 그렇다는데 완료되는 때가. 이렇게 된다면, 야, 이거 석유 연료 고갈에 기반한 바이오 연료는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제 하는 점이 이제 첫째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었다. 둘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왜 장난치냐,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지금 물론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해서 유엔이 주장하듯이 전 세계에서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전이라든지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엉터리 정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굶어 죽는 거지 절대적으로 식량 자체가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만일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적어도 식량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식량의 굴레에서는 해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기술도 앞으로 아마 굉장히 좋아지긴 할 텐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나 셰일가스는 뭐냐? 석유나 가스나 셰일가스는 뭐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조물주가 하느님이 또는 부처님이 인간의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이 바이오매스들 또는 뭐 바이오매스가 뭐 C가 바이오 쪽은 C가 두 개라 그러고 석탄 쪽은 C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거대한 과거의 이 석탄, 이산화탄소 축적물들, CO2 축적물, 또 바이오매스의 축적물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지구에서 부처님과 하느님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가 따로따로 지구 안에다가 나중에 인간이 파먹으라고 어마어마하게 묻어 놓으셨는데 그걸 놔두고 인간이 짧은 시간에 셀룰로즈 뭐 그 이름이 리그노셀룰로즈라 그래요. 나무 같은데 나무나 풀에 있는 그 리그노셀룰로즈를 지금 인간이 하느님이 다 옛날에 부처님하고 해서 땅 밑에다가 다 오랜 동안의 공정을 거쳐서 잘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시간에 들인 수만 년에 걸친 지구의 노력은 배제하고 지금 우리가 바이오 연료라는 걸 걷어가지고 여기서 재처리를 해가지고 연료를 떼 쓴다는 게 사실은 코미디죠. 만일에 없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 이제 없다. 그러면 모르겠어도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석유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올해 석유 부존량은 늘어나고 있고 요즘 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 같은 데는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얼음이 다 녹고 땅에다 파이프 꼽으니까 그 밑에 전부 석유가스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온난화 덕분에 뭐 전 세계는 지금 석유와 가스가 늘렸어요. 경제성도 있어졌고 셰일가스도 터져나왔고 바이오 연료 해야 되나 웃기는 거 아니냐. CO2 생산량은 아마 배출량은 바이오 연료가 약간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CO2 문제냐? 근데 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탕수수에서 만드는데 요즘은 뭐 슈퍼 부스트 뭐 이런 아주 당도가 2배나 높은 그런 좋은 뭐 품종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대 우림을 갈아엎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바이오매스를 만들려면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넓은 들에다가 다 심어 젖혀야 되는데 야, 그 나무 베내고 옥수수 심어서 뭐하나? 그럼 이산화탄소는 중립적이 아닌 거다, 그게. 오히려 자연 파괴하는 거다. 열대 우리는 다 걷어내고,
미국에도 야 산림 그 할 때 옥수수 심어가지고 열대우린들 그 나무들 다 못 자라게 하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도 늘리는 거다 하고 이제 치열하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죽음의 에너지다, 식량대 연료다, 먹을 거 가지고 엿바꿔 먹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륜구동짜리 하나 뭐 1년 유지하는데 옥수수가 뭐 얼마요?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사륜구동 한 대가 쓰려면 옥수수 양은 약 200kg. 그럼 성인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문제죠. 그 최근에 이제 소위 리그노셀룰로즈를 바다에서 만드는 방법을 한국에서 개발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이제 넓은 바다에다가 뭐 우뭇가사리 비슷한 거라 그럽니다. 우뭇가사리 비슷한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이제 바다에서 양식을 하고 그 바다에서 걷어서 재처리 과정을 거쳐서 바이오 연료로 쓴다. 근데 재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요. 바이오 퓨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산이 되는 거다. 해서 바이오 연료도 어떻게 보면 석유 고갈론에 기반한, 말하자면 종말론적 일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브라질 같은 데는 룰라 뭐 좌익이잖아요. 브라질은 지금 뭐 아주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 때 브라질이 뭐 굉장히 잘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전부 예산 땡겨 쓰고 재정 엉망 만들어 놓고 룰라는 뭐 있는 거 모아놓았던 거 다 써먹고 나가버려서 국고도 텅텅 비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룰라 지금 무슨 이거 한 짓이 뭐냐 하는 얘기가 브라질 안에서도 굉장히 많고 국제적인 평론가들도 사실은 룰라의 브라질 황이라는 것은 사기극이었다 뭐 이런 분위기도 일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브라질도 룰라 시대에 자동차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라. 얼마까지? 5%까지 섞어라. 이런 법이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2%라는 법이 있다 그래요. 실행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달리는 차에 바이오 연료가 2%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절하실 텐데, 말하자면 옥수수를 떼고 달리고 있는 거죠. 무슨 뭐 일제시대 때 송진을 뗐다는 식으로. 이 2% 문제는 한번 우리 기자식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이 환경 종말론이 만들어낸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또는 똠방대는 인간들, 뭐 일 있다 그러면 막 끌어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치 뭐 과거에 마녀사냥 해프닝 이런 것도 있고 뭐 인간이라는 게 이게 과학이 발달되어도 미실의 영역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바이오퓨얼이다 이렇게 그럴듯한 과학적 이름으로 바뀌지만 그 본질은 굉장히 미신적인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이오퓨얼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소위 석유 고갈론이 불러온 인류의 20세기 말 인류의 정말 재밌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저는 빌어봅니다. 먹을 거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나 어떻게 보더라도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요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오늘 바이오 연료, 사탕수수를 심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옥수수를 바이오 연료로 만들기 위해서 2억 명이 굶어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 옥수수 가격이 60%나 폭등했다는 게 최근의 논지거든요. 최근의 문제입니다. 소위 식량위기, 에그플레이션, agricultural inflation,
이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괜히 또 이 생각거리를 좀 던져주신 것 같은데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죠.